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만화 영상 사업실을 맡고 있는 김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금요 웹툰의 몽호를 연재하고 있는 장태산입니다. 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만화 전문 기관입니다. 만화의 문화적인 가치, 예술적 가치, 그리고 산업적 가치를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만화 도서관, 만화 박물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작자들을 위한 K코믹스 아카데미를 비롯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부천국제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창작자와 기업들을 위한 국내외 만화 지원 사업들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기획할 때 필요한 창작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적인 작품이 아니라 예술적인 작품, 그 다음에 실험적인 작품, 그런 작품들을 할 수 있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그 해외에 그 작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 피칭쇼라든지 비즈니스 상담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코트라와 서울산업진흥재단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가분들, 특히 이제 만화가를 꿈꾸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 공모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K코믹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요, 어떻게 만화를 그리는지, 그 다음에 만화를 연출하는지, 스토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작가분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웹툰 PD 과정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웹툰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 어떤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만화 시장은 웹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전후해서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그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그 작품들을 보시면 킹덤, 그리고 스위트홈, 요즘엔 정말 인기 있는 DP도 다 웹툰이 원작입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그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아마 최적화된 것이 웹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제 원하는 콘텐츠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흔히 스낵컬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낵컬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웹툰이 지금 현 시대와 잘 맞아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웹툰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장르들,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일부 장르가 굉장히 시중에서 발달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화의 그 다양한 만화들이 조금 더 나와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웹툰을 불법 복제해서 유통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작가들의 창작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해시키고 또 수입들이 적게 가면서 작가들한테 이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은 이제 기관이나 정부, 그 다음에 뭐 경찰청 같은 이제 전문 기관들이 이런 불법 복제나 유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지원,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웹툰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콘텐츠를 돈을 내고 본다, 유료를 이용한다, 이런 캠페인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 박물관은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나 와서 만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화 놀이터입니다. 저희 한국만화박물관은요, 저희가 가진 그 진흥원이 가진 기능 중에서 만화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목적인 시설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모든 만화 자료를 저희가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들을
문화적 유산으로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1년에 약 한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가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만화의 역사에 대한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트렌드를 가진 작품들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를 가지고 교육을 개발해서 그 만화 박물관을 그 방문하는 관람객들한테 만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맡고 있는 부천국제만화축제를 그 사람들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국내 유일의 그 만화 전문 축제입니다. 저희 만화축제에 오시면 현직의 만화 작가분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또 현재 한국 만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상에서 정말 많은 콘텐츠들 그리고 작가분들을 직접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웹툰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K-한류 콘텐츠의 선두 주자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서 웹툰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한국 만화계의 그 전망이 또 시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날을 예측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으로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만화계에 몸담은 지가 50년이 되는데 좀 한을 푸는 것 같은 기분을 후배들이 잘 해줘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지까지는 솔직히 만화 하면은 일본이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뭐 거의 버금가게 우리가 앞치고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 웹툰이 등장하면서 그 만화계 시장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웹툰이 만화계에 갖는 어떤 의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만화 시장이 어떻게 발전될 건지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작가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짧은 소견으로는 옛날에 말이 끄던 마차 시대하고 자동차 시대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출판 만화, 종이 만화의 전성기를 한번 겪어본 시대였는데, 그 다음엔 그게 이제 내리막길로 해서 거의 뭐 종이 만화 시장이 없어지다 해서 굉장히 절망하게 됐는데, 의외로 인터넷 매체라는 게 생겨나면서 아마 좀 더 빠른 전파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번역해야지, 종이로 찍어야지, 그걸 수출해야지 이러는데 이거는 인터넷 망망통하면은 다 번역만 하면 다 통용될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전 세계를 좀 휘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출판 만화 작업과 또 웹툰 작업 두 개를 다 해보셨잖아요. 출판 만화 작업과 웹툰 작업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차이점 크죠. 내가 경험했던 시대는 말과 마차의 시대였으면은 요새는 거의 뭐 자동차와 비행기 시대라고 그럴까? 노동의 강도라든지 집착성이 훨씬 더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극대화시켜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기차지고 스피디해지고 이제 다만 하나 이제 좀 말과 마차를 볼 때는 좀 경치도 보고 좀 여유로운 늦는 대신에 여유로운 감성이 많았다면은 이거는 그럴 새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가게 되니까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쉽게 된 것 같지만은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은 컴퓨터를 익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 상상도 못했죠. 이 컴퓨터에 만화를 그릴 거라는 거는 뭐 상상도 못했는데 종이, 물감, 펜이 없이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참 고맙고 한편으로는 그걸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뭐 이런 기분입니다. 선생님, 출판 만화 이렇게 그 종이에 만화를 그리시다가 그 기계 위에다가 작업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는 어떻게 그 작업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마 만화 그리는 사람들 내 연배 또래들이면 알 겁니다. 우리는 종이에 그릴 때는 연필과 종이의 질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매끌매끌한 종이를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거칠거칠한 종이를 좋아하고, 우리는 연필맛, 펜맛, 분맛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맛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이 신티크라는 건 뭐 유리판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뭐 미끄러지고 사실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연필 그림, 종이의 그림을 한 3년 동안 일절 안 그렸어요. 어디 가서 사인을 해주더라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오로지 연습을 하더라도 컴퓨터에도 하고 했더니 한 1년 넘어 지나니까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지금도 100%는 아닌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것도 좀 자기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작업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선생님, 그 만화영상진흥원에 언제 입주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진흥원에 입주하셔서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 서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진흥원을 짓고 작가들이 내려와라 이러길래 제가 그때 당시로 만화가 협회 이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화가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꾸며달라라는 이제 요구 조건을 만화가 입장에서 했는데, 그걸 들어주면은 내려올 것이냐 이러길래 내가 그래서 와서 봤는데, 아주 내 개인적으로는 때에 맞춰서, 그때 이제 거의 종이 시장이 그저 사그러 들어가고 이제 웹툰 시장이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킬 때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냥 진짜로 뭐 원고료도 얼마 안 되고 뭐 아주 모든 게 열악했으니까. 그 이제 와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있는 몇 년 동안에 이제 웹툰이 뜨면서 이제 여기 작가들이 많이 했었는데, 2000년대 총가쯤 돼서 일본에서 한번 이 진흥원을 인터뷰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만화가를 찾아서 하는 말이, 뭐 진흥원이 왜 필요하냐, 작가들이라는 게 원래 개인 작업인데 몰려있다는 거에 장단점이 뭐냐 이러길래,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책은 아무 데서나 읽을 수 있지만은 도서관에서 같이 읽다 보면은 서로 책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도 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는 진흥원이 꽤 역할을 돈두게 해줬다. 작게는 뭐 가난한 작가들의 경비를 좀 줄여주는 효과를 했고, 크게 보자면은 그래도 대문 걸린 집이 낫다고, 대문도 담도 없는 집보다는 여기 진흥원이란 대문이 있다 이러는 것이 굉장한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림이라는 거는 원래 작가들이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편협적이에요. 좋아하는 쪽만 좋아하게 되지,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자면 작가의 기본 자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고립돼서 혼자서 일하다 보면은 다른 작가를 접할 기회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다가 거기서 주고받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는 애들이 학교에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학교에서는 공부 집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은 공부 외에 지ner끼리의 그 소통이라는 거는, 그거는 만나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진흥원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10수년 동안 꾸준히 해온 거에 대해서는 특히나 고마워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은 좀 이런 일에 관여하기 싫은 선배 작가들도 부천에서 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웬만하면 참석하려고도 애를 쓴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인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좀 그런 마음들을 갖고서 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50년째 이제 작가로, 현업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금 만화가를 꿈꾸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만화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그거 없다고 봐요. 저는 조언할 게 없다고 보는 게,
우리 때는 그 시대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방법이 틀려졌으니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때는 뭐 점 하나 찍는 거, 자줄 치는 거, 뭐 이런 거를 다 배운 다음에 그게 기초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거 쓸 데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시대상이 어떻게 보면 야만 쪽이었죠. 지금에 보자면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감히 가르쳐 준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다만 하나 이제 이 역사나 그 발자취를 알게 되면은 아마 그 당사자들이 그 작업에 임하는 데에 정신 자세가 조금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 정도 좀만 받아들이고 방법은 달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운 방법을 그대로 지금 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치자면은 지금 뭐 저 오토, 자동이 나오고 뭐 하이브리드까지 나오는데 옛날에 했던 스틱 운전을 고집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은 몰라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자세만큼은 좀 그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자세는 그렇다 치고 내가 만약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만화를 많이 읽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꾸 그려갖고 공모전에 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작품을 한번 완성을 해봐야 된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험은 필요합니다. 경험은 사실은 전달될 수가 없는 게 저는 경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냥 듣는 정도지 그게 전달은 안 되고 경험이라는 건 별 수 없이 자기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경험을 쌓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젊은 층들이 하는 뭐 힙합이나 뭐 이런 노래도 들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정서적으로는 안 맞는데 들으려고 했었고, 영화 같은 거 자꾸 보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책을 읽어도 좀 좋은 그 옛날 얘기 책보다는 근대 얘기 책을 읽으려고 애씁니다. 그 시대의 흐름의 그 소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알려면은 노력하는 게 그거 방법뿐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20, 30대는 내 자체가 그 시대의 감정이니까 따로 할 게 필요 없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와 봤으니까는 그 독자들을 상대로 그리려면은 그 감정에 가까이 다가가는 수뿐이 없는데 그게 절실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런 이제 간접 경험, 영화 뭐 이런 거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려고 애를 쓰죠. 뭐 직업윤리라고 그럴까? 프로라면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사자들끼리만 알아요. 제가 제 자신을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취향의 문제도 있고 노력의 문제도 있으니까는 그거는 스스로 자꾸 해봐라. 나는 사실 권하고 싶습니다. 자꾸 그려보고 특히 컴퓨터가 되니까는 야 버리더라도 그려라.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느낌을 얻을 것이다. 공모전도 자꾸 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경험치보다는 자신만의 경험치를 늘려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그 만화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보자면은 그건 제 자신보다도 주변에서 하는 말, 내 친구 놈들은 야, 코 올릴 때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놈이 뭐 칠순이 다 되는 나이까지 만화를 그리고 있으면 너는 어쨌든 성공 실패를 떠나서 너는 잘 살았다 그러고 그 어떤 때는 혼자서 남들이 모르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거 그리거나 어떤 작품에 대해서 내 성격이 나한테 흐뭇하게 반영됐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내가 천재인 양 착각하고 끼끼 웃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회는 없고 그래서 다행히 부모님이 건강에 놔주셨고 여러 사람들이 기회를 줘서 지금까지 그리는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고 한편으로는 나 혼자만 느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태어나시면 만화가로서의 삶을 사실 건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고 싶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랬지만은 다행스럽게 뭐 거의 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